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추천 첫 번째 작품은 소년심판입니다. 국내 기준 2022년 2월에 10부작으로 공개된 작품으로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인 작품입니다. 김혜수, 이성민, 김무열, 이정은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작품이며 소년 범죄를 메인 소재로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심은석은 소년 범죄를 막고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히고 소년범들이 명확한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고 저지른 죄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가정의 책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피해자 가족에게는 명확한 진실을 전달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을 마음속에서 떠나보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태주는 소년 범죄를 막고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과 아이들에게 커뮤니티와 좋은 어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심과 커뮤니티, 그리고 어른이 있다면 소년 범죄는 줄어들 것이고 자연스럽게 소년 범죄자들도 사회에 녹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중은 소년 범죄를 막고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범죄 자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근희는 소년 범죄 자체에 대한 생각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법제도라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부족한 인력 속에서 사건이 너무 지체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는 것을 최대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네 사람의 생각과 이들이 다루는 소년 범죄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작품입니다. 드라마 소년 심판의 매력 첫 번째는 미흡한 부분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인 판사들의 각각 다른 시각과 지향점을 통해서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갖춰야 하는 것도 많고 가정에서의 역할과 개인에 대한 시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즉, 아직 우리 사회가 1차적인 소년 범죄와 재범을 막기엔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는 드라마입니다. 매력 두 번째는 사실적인 사건들입니다. 현실에 있었던 사건들을 모티프로 각 에피소드를 구성하면서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참혹하고 무서운 소년 범죄의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의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를 통해 소년 범죄가 중대한 사회 문제이며 이 문제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그걸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드라마 소년 심판의 아쉬운 점은 판사들의 역할이 과하게 확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검증이라는 절차를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수사에도 나서게 되면서 판사가 모든 상황을 다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리로 구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극을 위한 장치로 주요 인물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로 쓰이고 있고 나름 스토리에 방해되는 요소 없이 잘 그려지고 있긴 합니다. 드라마 소년 심판을 짧게 소개한다면 소년 범죄를 소재로 현실성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추천 두 번째 작품은 너의 모든 것입니다. 2018년 시즌 1이 공개되었으며 2023년 시즌 4가 공개된 작품으로 2024년에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즌인 시즌 5가 공개될 예정인 작품입니다.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이며 각 시즌별 10화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즌 4까지의 분량은 총 40화입니다. 주인공인 존은 소시오패스의 금사빠입니다. 그런 존은 완벽한 사랑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완벽한 사랑은 서로에게 충실하며 서로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며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사랑입니다. 조는 캔디스와의 연애에 실패한 뒤 당분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조는 자신이 일하는 서점에 손님으로 온 대학생 백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고 백 역시 조에게 호감을 보이게 됩니다. 조는 백에게 빠져들게 되고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사랑을 백과 나누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일부로 백을 괴롭히고 백의 학위를 바탕으로 압박하는 교수를 향한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게 되고 그때부터 조가 가진 사랑에 대한 가치관의 위험성이 서서히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드라마 너의 모든 것의 매력 첫 번째는 장르의 매력을 잘 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 스릴러 장르로 사건에 대한 구성과 긴장감 유지가 좋은 드라마입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극에 몰입할 수 있게 되고 장르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매력 두 번째는 주인공 조라는 캐릭터입니다. 소시오패스의 금사빠라는 독특한 캐릭터 설정과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확고함도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확고했던 사랑에 대한 관념이 변하게 되는데 그 과정과 상황도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드라마 너의 모든 것의 아쉬운 점은 시즌이 이어지면서 다소 패턴화되는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가 누군가에게 반하게 되고 사건이 생기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흐름 자체가 익숙하게 다가오게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조의 범죄의 능숙함이 보여지기도 하고 다른 인물이나 사건의 특색으로 인해 마냥 단조롭거나 무난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너의 모든 것을 짧게 소개한다면 범죄 스릴러 장르의 매력을 잘 살린 매력적인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추천 세 번째 작품은 사냥개들입니다. 국내 기준 2023년 6월에 8부작으로 공개된 작품이며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며 장르는 범죄, 액션 장르입니다. 우도환, 이상희, 허준호, 박성홍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입니다. 김건우와 홍우진은 복서입니다. 두 사람은 신인왕전 결승에서 만나게 되고 승패가 나뉘게 되지만 그리고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서로 다른 점이 매력이 되고 복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해병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매개체가 되면서 두 사람은 절친이 됩니다. 이러던 중 김건우에게 큰 위기가 생깁니다. 김건우의 어머니는 스마일 캐피털에서 사기 대출을 받게 되고 갑자기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빚으로 인해 스마일 캐피털 사장 김명길에게 협박을 받고 얼굴에 큰 상처까지 만들어집니다. 홍우진은 김건우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분주히 돌아다녀 보지만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때 전설적인 사채업자였지만 현재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최태호를 만나게 되고 최태호와 김명길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만들어지면서 홍우진과 김건우 두 사람 역시 이 싸움에 함께하게 됩니다. 드라마 사냥개들의 매력 첫 번째는 매력적인 액션씬입니다. 액션씬으로 가기 위한 스토리적 장치도 인상적이고 액션씬의 연출과 구성이 좋아서 호쾌한 액션씬을 즐기기 좋았습니다. 그로 인해 장르적 매력이 크게 다가오는 작품입니다. 매력 두 번째는 확실한 캐릭터들입니다. 비교적 익숙한 성향을 가진 캐릭터들이지만 이 캐릭터들의 대비와 연계가 좋아서 캐릭터의 매력들이 잘 살아나고 그로 인해 인물들에게 이입하기도 감정을 가지기도 좋아서 자연스럽게 극에 몰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드라마 사냥개들의 아쉬운 점은 후반 구성입니다. 엔딩으로 가는 후반 구성의 힘이 다소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주연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이후 교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하게 작품이 마무리된 부분은 다행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사냥개들을 짧게 소개한다면 액션성과 캐릭터성을 잘 갖춘
범죄 액션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추천 네 번째 작품은 더글로리입니다. 8부작씩 두 파트로 나뉘어 공개되어 총 1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학교폭력과 복수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으며 송혜교, 이도연, 임지연, 염혜란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한 작품입니다. 많은 인기와 함께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백상예술대상과 청룡 어워즈 시리즈에서도 수상을 한 작품입니다. 문동은은 고등학교 시절 학폭을 당했습니다. 문동은이 학폭을 당한 이유는 가해자들이 괴롭히고 그것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돈과 백으로 막을 수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가정 환경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문동은은 나름 저항도 해보지만 학교와 권권력의 도움은커녕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나마 있는 가족인 어머니에게도 배신당하며 자신의 꿈만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문동은은 그 순간부터 복수를 결심합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꿈을 짓밟은 그들에게 복수를 다짐하면서 그 순간부터 복수를 위해서만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마침내 그 복수를 시작하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더글로리의 매력 첫 번째는 잘 구현된 캐릭터입니다. 각각의 캐릭터들이 성향과 매력이 확실하게 구현되어 있어서 캐릭터들에게 이입하거나 캐릭터들에게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게 몰입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캐릭터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매우 좋아서 자연스럽게 드라마에 빠져들게 되고 몰입감이 깨지는 부분 없이 드라마를 시청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과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매력 두 번째는 악에 대한 묘사입니다. 학폭을 가했던 오인방뿐 아니라 사적 복수를 행하는 문동은 역시 어떤 부분에서는 악일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교 폭력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를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하며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드라마 더글로리의 아쉬운 점은 후반으로 가면서 나오는 아쉬움들입니다. 주여정과 문동은의 러브라인이 다소 뜬금없는 느낌도 있고 주여정의 너무 강력한 능력과 조력에 스토리라인이 무난해지는 느낌도 존재합니다. 드라마 더글로리를 짧게 소개한다면 학교폭력이라는 소재를 인상적으로 다룬 매력적인 복수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추천 다섯 번째 작품은 스위트홈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이며 국내 기준 2020년 10월에 10부작으로 공개되었으며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2023년 4분기에 시즌2 공개가 예정되어 있으며 시즌2와 함께 시즌3가 동시에 제작되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즌3의 공개일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린홈은 오래된 15층 아파트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차윤수는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이곳에 와서 은둔형 외톨이로 살고 있습니다. 차윤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옥상으로 향하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이운유를 보게 되고 그녀와의 짧은 대화를 통해 자살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느닷없이 피를 쏟고 괴물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각자가 가진 욕망에 따라 다른 형태의 괴물이 되고 그 괴물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죽지도 않고 각자의 욕망에 따라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사태는 점점 커져서 국가의 위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차윤수가 거주하는 그린빌에도 생기게 됩니다. 그린빌의 외부, 내부에 괴물이 만들어지면서 그린빌의 거주자들은 일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 길을 찾기 위해 함께 모여서 상황을 대응하기로 합니다. 차윤수는 괴물화의 특성인 피를 쏟는 증상을 보이지만 괴물이 되지는 않고 대신 괴물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 특수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차윤수와 리더의 능력을 갖춘 이은혁,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생존을 위해 이기적이기도 수능적이기도 한 거주자들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드라마 스위트홈의 매력 첫 번째는 새로운 재난물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익숙한 좀비, 질병과는 색다른 재난을 만들어냈고 그로 인한 공포와 불안을 극대화했습니다. 어떻게 걸리는지도 알 수 없고 걸리는 순간 모두에게 어떤 위협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를 극중의 캐릭터들에게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하면서 장르의 매력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매력 두 번째는 인상적인 스토리 라인입니다. 주인공에게 부여된 특별한 능력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색다르고 인상적으로 잘 끌어가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과 그에 따른 결과들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거기에 시즌2를 암시하는 떡밥이 가득한 엔딩이었지만 이 엔딩을 통해 세계관이 대폭 확장되며 새로운 흥미를 불러일으켰다는 점 역시 인상적입니다. 드라마 스위트홈의 아쉬움은 다소 익숙한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등장인물들의 죽음이 상당히 심파적으로 그려진다거나 생존과 연결된 상황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의 태도나 모습이 상당히 상투적이라는 것입니다. 괴물이라는 존재는 인상적이었지만 그 외의 부분들이 상투적으로 작용하면서 중반부의 스토리 진행이 다소 뻔하거나 무난하다는 느낌을 주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 중반부의 흐름이 다소 답답하거나 늘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드라마 스위트홈을 짧게 소개한다면 색다른 존재와 질병을 통해서 새로운 재미를 주는 공포 재난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오였습니다.